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분양을 받았는데 잔금이 안 맞춰줘서 망하게 생겼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는 아니고요. 예전부터 다 경고했던 곳들인데 하나씩 터지고 있죠. 그래서 아파트 외적으로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이 터지고 있는데 저희가 그때 어디 경고했어요? 요즘 터지고 있는 지식사항센터는 당연한 거고, 또 전세 사기 터지고 있는 빌라, 그 다음에 가격 뚝뚝 떨어지고 있는 오피스텔, 레지던스, 상가 이런 것들 다 위험하다고 이야기했고, 그런 것들이 다 하나씩 터지고 있죠. 실질적으로 지금 잔금이 막혀가지고 못 들어가고 있는 가장 유명한 곳은 생활형 숙박시설이다. 요즘에 좀 잠잠해졌지만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분양하는 업자들이 얼마나 사기를 치는지. 그래서 84제곱미터 분양가가 15억 원이랍니다. 거의 웬만한 강남 아파트급이죠. 싹 다 팔렸다. 근데 대출이 분양가의 60-70% 정도 나온다. 아파트 그때 LTV 40%까지 줄이고 그랬을 때 여기는 60-70% 대출이 나온다고 해서 들어갔다. 근데 이제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막상 입주할 때 들어가니까. 어디? 마곡에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 그러더니 현재는 분양가의 20% 정도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니까 15억에 분양을 받았어요. 70% 대출 나온다고 하면 10억 5천까지 나오죠. 내 돈 4억 5천이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20%밖에 안 나와. 12억이 필요한 거예요. 이 돈이 어딨어. 그러니까 요즘에 뭐 하나 터지면은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요즘에 생활형 숙박시설 이야기 잘 안 나오죠? 최근에 PD수첩에서 지식사항센터 이야기하니까 지식사항센터만 집중 조명하고 있는데 지식사항센터 외에도 다 위험한 거예요. 다 위험한데 이제 누가 먼저 어떻게 터지느냐, 어떻게 방송에서 먼저 나오느냐, 이런 것들에 나오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다 경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받은 사람들이 12,000여 채에 달한다. 근데 생활형 숙박시설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피스텔과 호텔의 중간쯤에 있는 것을 레지던스라고 하는데, 생활형 숙박시설을 레지던스라고 하죠. 근데 오피스텔은 실거주고 여기는 숙박시설인데 요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어서 오피스텔의 장점과 호텔의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실거주 할 수 있고 실거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숙박시설이랑 다르게 취사가 가능하다. 이런 것들로 막 홍보를 했었죠.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살아도 되고, 오피스텔처럼. 아니면 오피스텔보다는 호텔이 수익이 좋으니까 관광지 같은 곳은 숙박시설로 해가지고 고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10% 넘게.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던 거예요. 근데 말씀드리지만 레지던스는 예전부터 전입신고가 안 됐다.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올린 적이 있어요. 사면 초과에 놓였죠. 근데 용도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이행강제금 내야 된다. 10%. 그거를 언제? 매년. 그리고 막상 건설사는 뭐라 그래요? 건설은 시공사로서 참여했기 때문에 어떠한 답변도 드릴 수가 없다. 왜? 장난질은 분양 대행사에서 치니까. 분양 대행사 직원들이 거짓말을 엄청 많이 해요.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거 70% 대출 나온다고 생각하고 말한 거. 이거 확정된 거 아니었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랐죠? 근데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 규제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언론에서? 아파트 규제하니까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 빌라 이런 것으로 거래가 늘어난다, 확산된다. 그런 틈을 탔을 때 딱 머리에 들어간 게 뭐예요? 생활형 숙박시설은 오피스텔의 장점과 호텔의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니까 오피스텔보다 더 좋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턴 거죠. 근데 막상 거주 안 되는 거 몰랐던지. 왜냐면요, 분양 대행사에서 일하는 직원 중에서 공인중개 자격증, 그러니까 실제 부동산처럼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 많아요. 태반이에요. 요것만 잘 터는 사람들 해가지고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건당 얼마씩 받으니까.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더 낚으려고 유리한 부분만 뽑아다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것에 사람들이 속은 거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물량이 12,000여 채나 된다. 그리고 이렇게 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전부터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진짜 위험하다. 수익형 호텔이나 레지던스
왜 이렇게 묶었을까요? 오피스텔 레지던스로 안 묶고 왜 수익형 호텔 레지던스로 묶었을까요? 오피스텔처럼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수익형 호텔 같은 곳이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늘 말씀드리지만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저희가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부동산 3가지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는 기획부동산. 요즘에 기획부동산 판친다고 합니다. 조심하세요. 뭐 GTX 호재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공공택지 윤석열 대통령이 더 많이 개발을 할 거고 거기 후보에 여기가 있으니까 지금 빨리 사놓으세요. 띠링띠링 전화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 전화할 시간에 지들이 샀겠지. 그렇게 좋은 곳이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주택. 그리고 세 번째가 수익형 호텔이라고 그랬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수익형 호텔이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취사되는 수익형 호텔이에요. 그런 거니까 하지 말라고 했었고 지금도 하시면 안 되고 예전부터 계속 경고를 했었고 그런 것들이 경고했던 것들이 다 터지고 있다. 저희 다 경고했죠. 오피스텔 경고했었죠. 근데 오피스텔 경고했을 때 지금 어때요? 2억 내려도 안 팔려요. 오피스텔의 별명은 이제부터 마피스텔이다. 오피스텔은 마피가 붙어도 아파트 금매보다 싸지 않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접속과 동시에 계속 말씀하셨던 동탄 들린 그 동네 이야기를 해보면요. 분양이 아파트는 4억대에 했는데 아파트 단지에 오피스텔 들어가는 여기서 오피스텔은 9억대에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4억 피를 붙이더라도 똑같이 팔면 얘는 1억 마피예요. 근데 아파트가 오피스텔보다 좋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파트도 안 사는데 그 가격에 오피스텔을 어떻게 사냐. 인근 아파트들도 금매만 팔리는데 그것보다 비싼 오피스텔이 팔릴 수가 있냐. 마피 감안하더라도 호가가 10억인데 1억 마피에도 10억이에요. 오피스텔이. 이런 것들도 과거부터 꾸준히 경고했었죠. 위험하다. 또 요즘에 이야기 많이 나오는 지식산업센터. 공실 넘친다. 공급 과잉이다. 마피의 계약금도 포기한다. 당연히 지식산업센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뭐냐면요. 서울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네 지방에 내려가가지고 거기에 일자리를 좀 형성해줘라. 대신에 지방에 내려가는 대신에 우리가 지방에 지식산업센터라는 걸 업무지구에 지어줘서 여기서 혜택을 많이 주겠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서 거기서 사업을 하고 할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대행사나 이런 업자들이 어떻게 홍보를 했어요? 아 이거 대출 90%까지 나옵니다. 돈 엄청 팝니다. 거기다가 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근데 이거를 분양 받아가지고 혜택은 너네가 보고 싸게 빌려줘가지고 조금만 월세 받더라도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다. 원금이 얼마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홍보를 했어요. 원래 실수요자들이 그걸 받아야 되는데 실수요자들 뽑아 먹으라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했죠. 그러니까 들어갈 리가 있나. 그 혜택을 받아가지고 들어가도 들어가기 힘든 상황에서. 왜냐면은 나의 거래처는 다 서울에 있는데 갑자기 저기까지 가야 된다. 이사라든지 청라라든지 송도라든지 뭐 이런 데까지 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럴 메리트를 건물주들이 먼저 가져가 버리니까 거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공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고 이게 요즘에 주목되고 있는데 예전부터 계속 그랬다고 그랬죠. 요즘에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언론에서 다루고 있을 뿐이지. 왜? 문재인 정부 때는 다 뜬다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때 경고했던 것들이요.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PD수첩에서 지금 지식산업센터 이야기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터지니까.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 안 했어요? 2학년 때도 안 했어요? 3학년 때도 안 했어요? 수능점수 안 나오죠. 고1 때부터 공부를 안 했으니까 수능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고3 때만 놀았다고 하면은 그렇게까지 안 나오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과거부터 계속 그 문제가 됐던 것들을 감추다가 터지니까 이제서야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다. 이건 뭐 지식산업센터 뿐만이 아니라 상가, 빌라, 타운하우스 지금 다 경고했었는데 다 이러고 있죠. 상가 공실률. 임대료는 높아진다. 광고 효과는 없는데 임대료만 높아지니까 공실 나고 있다. 빌라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요즘에 뭐 사기 터지는 게 빌라고. 타운하우스 이런 것들 다 경고했었죠. 왜?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아파트만 남은 거예요 이제. 아파트 빼고 다 무너지면 아파트는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언론에서는 아파트만 보도하고 있을 뿐이죠. 대부분. 맨날 아파트만 보도하잖아요. 주상복합도 아파트라고 보도하고. 그런 거다. 근데 문제는 왜 아파트가 안 터지더라도 아파트가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느냐. 첫 번째는 저거 다 떨어지는데 대체로 살만한 곳들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굳이 아파트를 살까요? 두 번째, 저런 것들 다 무너지면 땅값 떨어지죠. 그리고 부실 PF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최근에 CT에서 발표를 했죠. 부실 부동산 익스포죠.
GDP의 5%에 달한다. 이 부실 PF만 110조 7천억 규모다. 그래서 경착륙 되면은 금융위기급이 되고 연착륙 되더라도 문제다. 근데 경착륙 되면 기준금리를 2%로 낮춘다. 엄청 낮추는 거죠. 6번이나 내려서 2%로 낮춘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경착륙 되더라도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집값 올라가던 그 시기보다 훨씬 높은 금리다. 경제가 개작살이 나도 그때보다 높은 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렇게 작살이 나면 PF 터지고 하면 경제 위기가 온 상황입니다. 이미 금융위기 터지는 거고. 근데 요즘에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비은행권, PF 등 부동산 그림자 금융이 926조다. 가지고 있는 돈도 926조가 안 될 텐데 그림자 금융이 왜 이렇게 클까요? 통화 승수니까. 묶인 게 많으니까. 마치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 집 하나에 권리를 만들어줬죠? 근저당이라는 권리가 있죠? 거기는 모기지라고 하죠? 모기지를 받아서 그 권리가 있죠? 그 모기지를 모아서 MBS 증권을 만들어서 통화 승수를 늘렸죠? 그 MBS 증권을 토대로 CDS를 만들어서 또 늘렸죠? 그것들을 또 보험으로 해준다고 해서 CDO를 만들어서 통화 승수를 또 늘렸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무너지니까 연쇄적으로 터질 수밖에 없는 게 왔다 갔다 장난질을 많이 쳤으니까. 실질적으로 가진 돈은 100억인데 100억을 가지고 이 권리 저 권리 막 팔아치워가지고 권리에 권리를 쌓고 해가지고 그 100억의 통화 승수를 막 1000억까지 늘렸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50억만 터져도 실질적으로 시장에 와닿는 건 500억이 되는 것처럼 지금 926조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저 정도면은 현재 지금 임계점에 있다는 GDP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절반 수준인데 조금만 터져봐도 어떻게 됐나? 연쇄적으로 터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데 이 그림자 금융 이게 2013년 15%에서 23년 41%로 확대했고 이 중에서 부동산 그림자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42%에서 62%다. 그러니까 부동산 그림자 금융은 4배 이상 증가했을 것이다. 저게 다 어디서 몰려요? 아파트부터 터져요? 아니요. 그냥 업자들도 아파트는 돈 얼마 안 줘요. 왜? 아파트는 그래도 잘 팔리니까. 아파트 100만원 줄 때요. 빌라 하나 팔면 1000만원 주고 오피스텔 하나 팔면 1000만원 주고 상가 하나 팔면 수천만원 주고 아까 뭐 생활형 숙박시설, 지식산센터 이런 거 팔아도 몇백씩 줬어요. 그런 것들이 다 부실화되고 있다. PF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F는 지금 부실 대출인데 이거를 만기 연장을 하면서 정상 만들어 놓으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요주의 정도로만 만들어 놔가지고 안 보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건 이미 다 고정리화 여신이 된 거다. 시기만 총선지로 미루려고 하고 있을 뿐이지. 근데 결국에는 그래가지고 벌어서 갚으면 모르겠는데 벌지도 못하게 상황이 저렇게 되고 있다.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100% 터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계속 경고를 했던 거고 그것들이 결국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